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오늘 작년 회계연도 감사 결과 감사 의견 한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식이 오늘부터 25일까지 거래 정지됩니다.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오늘 주주총회에 참석해 세금 탈루 의혹 등 최근 회사와 관련된 사안들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마약류인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내사 중인 경찰이 이틀째 해당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나섰지만 병원 측의 거부로 어떤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뉴스입니다. 2019년 3월 2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 안구, 수다.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청취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어요. 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 트렌드 편인데요. 마음 편하게 저희랑 수다 떤다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문자 참여 받고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함께해 주시고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트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윤덕환,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보이는 라디오에도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정수리밖에 안 나오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트렌드스타 첫 번째 이슈는 정말 이거 뭐 말하면 할수록 화나고 답답한 요즘 최고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도 사람들하고 하고 나니까요. 사실은 이 가십성으로밖에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와 트렌드를 다루고 분석하는 두 분의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 버닝썬, 승리, 정준영 몰카 이 일련의 사건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윤덕환 이사님 먼저. 저 사실 이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다른 의도? 음모론입니까? 네, 이게 어떤 의도? 저는 사실 이게 재미없었어요. 관심도 없었고.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느낌이라서 이게 다른 뭘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빅픽처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음모론 같은 게 있었죠. 네네. 근데 이게 조금 지켜보니까 양상이 이전에 이런 것들을 보도하던 양상하고 좀 달라요. 첫 번째는 제보자가 내부에서 등장했고, 이전에는 이게 만약에 빅픽처라 그러면 보도가 보통 이제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나왔거든요. 네. 이번에 제보자가 나왔고, 이게 공익 대리인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반응도 다른데, 소비자들이 단순히 가십성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차원에서, 요번에는 정보를 재생산합니다. 네. 청원 게시판에 뭔가를 올려가지고, 제대로 정보를 조사해달라고. 확산시켜서 이게 하나의 세력화가 되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전 연예인 보도 사건들하고 좀 다른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전 연예인 보도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이 사건이 좀 다른 연예인들의 스캔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이게 뭔가 빅피처, 그러니까 다른 사안을 덮기 위해서 터뜨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영화도 사실 있었죠. 그리고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제 다가왔는데요. 한편으로는 일부 객관적인 보도를 지향하는 곳에서는 이제 이게 우연히 던진 난쟁이가 던진 작은 공이 터졌다 이렇게 해서 김상규 씨의 어떤 그런 사건이 격발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재미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터질 게 터진 거거든요. 터질 게 터졌다. 네, 버닝썬에 관련돼서는 그동안 이제 많은 루머들이 있고 설이 있었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연예기획사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그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완전히 근거가 없는데 일부러 이제 터진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청원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권 바뀌고 나서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YG와의 어떤 이전 정권과의 여러 가지 어떤 주장과 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 터질 게 터졌고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큰 그림 쪽으로 선정적이거나 네. 아니면 권력 쪽으로만 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연예인의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 경찰과의 유착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오히려 큰 권력화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기존에 있는 연예인 문제와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은 이 경찰과 유착한 그 권력 문제보다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데 그게 어떤 그림입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모델을 이 엔터테인먼트사들이 그대로 답습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재벌 경제들이 이제 자기 주력 업종과는 상관없이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SM이든 YG든 JYP든 간에 주요 거대 기획사들이 그런 네. 방식으로 똑같이 해왔어요. 그러면 이제 재벌 경제 체제에서 기본적인 핵심 특징이 뭐냐면 권력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런 어떤 측면들에서 이미 태생적인 씨앗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한 기획사에만 해당되는 것이냐 라는 점들이 여전히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승리나 정준영 연예인과 뭐 한 명의 경찰관의 유착 관계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사가 크려면 권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사가 크려는 게 아니고 네. 그 음악이라든지 자기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만 한 게 아니고 여러 문어발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많은 보도에서 전문가들부터 나와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네. 엔터테인먼트사가 자기 사업을 하려면 권력과 반드시 뭐 결탁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번에 승리가 이제 관여한 곳 같은 경우는 클럽인데 그렇죠. 사실 클럽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식당을 해야 되죠? 근데 사실 그거는 YG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SM 같은 경우에도 뭐 레저라든지 음식점도 있거든요. 그걸 왜 하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상장사가 됐단 말이죠. 네. 주주자본주의라는 건데 그렇죠. 결국에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뭔가 이벤트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 사업을 뭔가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네. 그런데 자기 자본을 포함해가지고 정말 내실 있는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마 승리가 그렇게 관여하는 것도 방조 내지는 관리가 안 됐을 것이다. 네. 오늘도 뭔가 아슬아슬하다. 그러면은 아슬아슬한 우리 평론가님을 좀 끌어주시는 의견 하나 내주시죠. 윤 이사님. 근데 사실은 아슬아슬한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런 산업적인 부조리는 계속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현재 왜 그럼 2019년이냐 이런 질문으로 살짝 넘어가면 사실은 한 2, 3년 전부터 이 미투라고 하는 운동의 핵심은 이해관계자들이 자기의 이해관계를 끊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송곳처럼. 네. 네, 내부 고발자가 그렇게 해서 많이 튀어나가는 건데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그 산업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의 정보를 가지고 가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가 굉장히 확실한 정보나 어떤 자료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내부 고발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네. 내부 고발에 의한 이번에도 폭로였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아이돌들이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스타의 몰락이기 때문에 이게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이 스타를 사랑했던 팬들의 마음에도 굉장히 큰 상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네. 많은 매체나 이제 그 다루는 관점에선 좀 배제된 측면들이 있고 또 연예기획사들이 그 점을 너무 간과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예기획사가 조립하는 거는 예전의 관점과는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팬클럽의 구성원들조차도 옛날처럼 무조건 뭐 이렇게 따르거나 거기에 뭐 헤어나오지 않고 뭐 그거는 이제 문화 콘텐츠 소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기가 맨 처음에 좋아해가지고 팬클럽에 가입을 했거나 아니면 팬이 됐다 하더라도 아니면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거나 배우의 면모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거나 그 태도에서 기본적인 매너를 보이지 않으면 과감하게 떠나거나 아니면 비판을 하고 또 이제 문제 제기하는 형태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빅뱅을 뭐 이렇게 없애라, 네. 뭐 방출하라 이런 적극적인 요구까지 있는데 이건 과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연예 기획사들이나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자기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아이돌뿐만이 아니고 자신들의 음악 자체가 자기 소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그런 방식으로 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하고 팬을 생각하면 승리가 그런 클럽의
물론 이제 영업 쪽에 이제 파트를 잡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걸 그렇죠. 분명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팬들한테 엄청난 타격과 배신감을 주는 셈이 됐죠. 그럼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저는 조금 더 다른 문제, 어떻게 보면 깔려있는 되게 다른 신뢰 문제를 건드렸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보기엔 프로그램 콘텐츠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한 7, 8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이 대세가 됐던 게 예능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출된 프로그램이 지금 거의 없을 정도로 맞아요. 연출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솔직한 일상들을 찍어서 보여주는 게 지금 모든 프로그램의 대세가 됐고 맞습니다. 유튜브가 좀 더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고 솔직한 대화나 이런 것들에 이제 열광을 했었는데 지금 프로그램 아이돌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똑같은 아이돌이 무슨 회사를 운영한다거나 다른 프로그램이 나오거든요. 네.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 일상을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 아주 다른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자기 일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제가 저렇게 하는 게 진짜일까? 네. 이런 일상적인 의심을 만들어냈다는 게 이 최근 사건들의 가장 나비 효과가 아닐까. 부정적인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예능들이 연예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어쩌면 팬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보여줬는데 팬들의 모습이 스타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실제는 이런 추악한 모습이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SNS가 참 역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류 스타들 해외에서 뭐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많은 이런 아이돌들이 세계적 인지도를 얻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SNS조차도 맞아요. 자기를 이제 가감없이 일상을 깐 보여주고.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번에 도화선이 됐던 것이 바로 SNS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오피셜한 게 아니고 공식적인 게 아니고 사적인 어떤 대화방에서는 오히려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거기서 오는 어떤 기대 불일치와 인지 부조화는 이제 네.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적 변화가 있는 거죠. 네. 근태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죠. 이제 그게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전에는 은퇴를 선언하고 이제 복귀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건데 그게 수순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인터넷 찌글찌글 흘리다가 뭐 케이블 종편 해가지고 수순으로 오고 심지어는요 거기에 약간의 뭐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또 팀들도 있어요. 복귀를 수순을 도와주는. 위한. 네네.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이렇게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게 반복이 돼 왔는데 이번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상당히 어렵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선례들이 남게 되면 이제 변화가 이렇지 않을까. 근데 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뭐 복귀하겠죠. 오늘도 우울하다. 아니, 이제 중요한 아니에요. 계기를 마련해야죠. 옛날에는 좀비 얘기로 완전히 판에 막 우울했고. 그러면 조금 우리 희망찬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 스타 문화, 아이돌 문화라는 게 조금 독특하죠? 독특하죠? 굉장히 뭐 독특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좀 약간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외신에서도 이번이. 이제 네. 뭐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이제 한류에 어떤 타격이 있을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한류 전체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예를 들면 뭐 Y다 그럼 YG에 관련돼서도 뭐 빅뱅의 뭐 팬들 관련돼서 그리고 분리되는 것이 이번에 시청이 2천억 원 이상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빠진 이유가 굉장히 급속하게 빠졌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루머가 일찍부터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개인 투자자들은 막 사요. 주가가 떨어지면. 왜냐하면 YG가 그렇게 망할 일은 없다. 근데 그 확신한 믿음을 갖고.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개인 투자자들 하지 말래요. 네. 저희 방송에서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은 지금 다 팔고 있거든요. 네. 제가 방송인 걸 근데 막. 그게 왜 그런 정보 차이가 나오냐라는 네, 거죠. 네. 그런데 이 뭐 YG를 포함해가지고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고 사실 한류 한류에는. 일으키는 거는 여러 기획사들이 있어요. 중소기획사도 그렇죠. 많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지역도 약간 다르고 네. 그래서 그걸 분별해가지고 그 아이돌 팀별로 그걸 접근해줘야 되는데 근데 분수령이. 묶어가지고 얘기하니까. 근데 분수령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매니지먼트를 이제 잘 관리하는 예를 들면 사업을 벌려가지고 그냥 자금 유동성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런 자금 흐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아이돌의 어떤 참여는 방치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이런 문제들이 터질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결국엔 옛날처럼 20세기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은 조립할 수가 없고 여기서 이 갈릴 것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특정 뭐 그룹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기획사들이 지금까지 방법으로 아이돌들을 관리하던 방법들이 바뀔 것이다. 이번에 그렇지 계기로. 않으면 이제
이게 판도가 바뀔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한류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들이 좌우될 것이지 이번 계기로 뭐 K-팝 자체가 붕괴된다. 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윤 이사님은 이 관련된 사업들은? 산업들도 영향을 받겠죠. 네. 그 때문에 아마 직접적으로 아까 언급하신 그 기획사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산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는 가수 같으면 음반 판매가 가장 중심 수익원이었다면 지금은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상품도 만들고 네. 이건 굿즈라고 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그 14살짜리 여자 사람 친구 우리 집에 같이 동거하는 등본을 떼보면 그 친구가 가족으로도 나오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 굿즈를 제가 대신 사줬는데 정말 비싸더라고요. 비싸죠. 맞아요. 네, 비싸요. 무슨 뭐 책받침 같이 생긴 이런 거 하나에 10,000원씩 하고 그래요. 어쨌든 그걸 세트로 많아요. 해갖고 엄청 또 친구 선물해준다는데 그걸 또 아빠가 사줘야 돼. 어쨌든 아빠래. 어쨌든 제가 그 친구. 네. 근데 지금 그게 공식적인 통계는 잘 안 나왔는데 찾아봤더니 제가 그 대한무역 그 투자진흥공사라는 데서 공식적으로 나온 한 3년 전 통계는 한 1,000억 원대 정도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두세 배 정도로 보고 그렇겠죠. 네. 밀수거래도 네. 하잖아요. 서로. 그 사이트 안에서 보면은 네. 그걸 거래하는 데가 있는데 정말 비싸거든요. 맞아요. 독제품은 더 많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산업들도 어찌됐건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받겠죠. 근데 이제 K-팝의 어떤 그런 브랜드 이미지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포브스나 이런 데서 그런 이미지 때문에 좋게 이제 평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 사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매체에서 브랜드를 높이 평가하는 건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팬들은 뭐 이제 포기는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약간 유입 효과는 좀 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 일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분수령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좀 이번 일에 어떤 경각심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런 문화라 함은 바로 관음증이에요. 이번에 사람들의 가장 분노를 샀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정준영 씨의 카톡. 그 주고받은 동영상.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상을 보겠다고 찾는 인간들이 있답니다. 이 문화가. 인간인가요? 사람을 조금 순화해서 했는데요. 방송이니까 제가 어떻게 더 험한 말은 못하겠고. 이런 문화들이 조금 바뀔 수 있을까요? 이번 일을 계기로. 경종을 울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서 그걸 약간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단톡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화방에서 무심코 나누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죠. 야, 거기 그 정준영 영상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단톡방을 하는 어떤 그런 사례를 이제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약간은 좀 망설여지게 된다는 일부 부분들이 있고 여전히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무감각하게 뭐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요. 사실 우리가 이 SNS라는 것 원래 이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자기 계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 거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이건 SNS는 이미 거기서 올리는 모든 것들은 다 사회적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들이 아직은 자기 계정이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뭐 일탈적 행동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걸 누가 알겠어 뭐 이런 식의 심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싶어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네, 사회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내 것이 아니다. 이 정의가 굉장히 와닿네요. 그러니까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 겁니다. 내 계정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그게 나중에 사후에 어떤 사건 때문에 알려지긴 했지만 그건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고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지어는 인권 침해나 악영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정준영 씨 사례 혹은 단톡방을 보게 되면 전혀 이런 생각이 없고요. 이거는 뭐 우리만의 어떤 무슨 월드라는 식으로 뭐 이제 나쁘게 활용했던 사례였죠. 네. 이사님, 이번에 그 외신에서도 이 사건을 굉장히 많이 다루면서 참 부끄러운 거지만 어떤 홍콩 한 매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국 남성들을 다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한국 사회 전체에 유해한 남성 문화가 존재한다라고 썼는데 물론 남성으로서 건강한 남성으로서 분노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성 입장에서 제가 이거 성별의 문제로 나누고 싶지는 않지만 여성 입장으로서 이 말이 저는 어느 정도 끄덕여졌거든요. 왜냐하면 예능 같은 거 보면 남자 연예인
연예인들이 너무 쉽게 야동 영상을 공유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소위 색드립이라고 하죠. 야한 농담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공중파에 너무 쉽게 나가요. 그렇죠.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런 문제를 시장의 관점으로 본다는 게 조금 좀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이 시장의 관점을 보면 이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의 이제 공급들이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 특히 이제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수요자가 남성이 많다는 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나는 정말 그런 관음증적 욕구에서 자유로운가 이걸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김 박사님께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그래요? 소셜 미디어라는 계정을 자기 거가 아니다에 더해서 사실 지금은 디지털 전 매체나 기록들이 디지털로 남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는 디지털 시대 문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디지털 자료는 죽을 때까지 검색되고 기록되는 거예요. 네. 이 디지털 문법을 잘 이해 못 하시는 특히 40대, 50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전 세대가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인지 간에 이제 저희도 그런 세대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슈가 뭔가 이슈를 덮었겠지, 지금의 관심을 덮어서 뭔가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우리가 약간의 관심만 기울이면 검색돼서 다 나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하는 이거를 꼭 이해해야 여기에 좀 더해서 그 기록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인권까지도 생각을 해야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실은 중장기적인 문제로 좀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이슈성으로 넘어가면 같은 문제가 어느 순간 또 반복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 장관 후보자 중에 한 분도 예전에 SNS에 남겼던 글 때문에 지금 곤혹을 치르고 계시잖아요. 아니 하물며 네이버 50대인데. 그런가요? 하물며 검색창에 제 이름 쳐도요. 제가 몇 년 전에 쓴 글까지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잊어버린 그런 기억들까지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정말 하나씩 해주셨어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더 드리면요. 이제 말씀하신 디지털 일종의 감수성이죠. 기록에 대한 감수성인데. 근데 이거 관련해서 더해서 이제 승리의 말이 다 옳은 건 아닌데 거기서 어떤 단어를 쓴 적이 있냐면 자신들이 이 단톡방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허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걸 모두 다 합리화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남성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SNS가 생겼을 때 이제 그 안에서 약간의 허세 과시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거기에 일종의 객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문제 관계에 있어서는 뭔가 자기가 과시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심지어는 어떤 영상을 가지고 있을 때도 내가 이렇게 많다든지 나는 이런 걸 개의치 않는다든지 그걸 또 자랑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태도들이 결국에는 일종의 시너지 효과 내지는 안 좋은 쪽으로 증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불어나는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메신저 안에서의 이제 그 토크어바웃 특성인데요. 그게 이제 사실 메신저로 소통을 중심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가 조금 더 확대되냐면 점점 더 자극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간관계 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특정한 단어가 나왔을 때 갑분싸 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여기서 갑분싸라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메신저에서 느낄 수가 없어요. 잘. 그래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이 친구가 상처받는다거나 이거 좀 민감하구나 하는 부분을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면 점점 더 자극적인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메신저 자체의 소통 구조, 그다음에 지금도 문자로 소통하는 게 6대4 비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문자나 메신저로 소통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고 이게 앞으로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의 소통의 문화적 차원으로 봤을 때도 좀 더 자극적인 용어들이 그다음에 그 안에는 또 이 그룹화돼 가지고 그룹 내에서 인정받기 위한 사실 내적인 인정 투쟁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자극적인.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타인은 거의 사물이 되어버리죠. 그 허세의 객기까지 더해지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걸 이제 객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그걸 통용이 끊어줘야 되는 되는데. 거고, 그리고 허세를 부리는 수단이
사람이라는 거, 여성이라는 그렇죠. 거, 여성을 수단화시켰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 여성을 수단화했다는 건 그 친구들이 이제 그분들이 남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얼마 전까지 조금 문제가 됐던 워마드라든지 조금 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를 보면 거긴 남성이 이제 사물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차원을 완전 남녀를 구분돼서보다는 그러니까 그룹화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죠. 네. 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소통의 대상화하는 그 단계나 그게 좀 다르다. 오늘 이제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남성들이 이렇게 남성 중심의 문화가 타겟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나왔어야 되는데. 들어봐 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윤덕한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